분위기가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로써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혼조세로 마쳤고요. 앞서 마쳤던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는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소폭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2,00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2008선에서 예상 체결 지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1.67% 강하게 상승할 것 같고요. 코스닥 분위기는 오늘도 좋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일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역시 1% 이상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예, 2월 15일 수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요. 동시호가 상황은 좋았었고요. 지금 시장 출발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봐주십시오. 예, 불안불안한 장이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불안한 장이라 그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2,000포인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이 좀 크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최근에 한 5일 거래일 연속 2,000포인트에서 상당히 좁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밤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유럽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그리스 긴축한 어떤 회의에 대해서 사실 오늘 원래 예상되어 있던 게 20일로 연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보재성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미국 장 막판에 또 반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조금 강세로 나오면서 전일 대비해서 9.36포인트 상승한 2012포인트로 출발합니다. 0.47% 상승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가장 큰 가끔은 시가 자체 갭상승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의 고점이었던 2015포인트가 돌파를 해야만이 강력한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가 상위 종목 몇 개 살펴보면 삼성전자 역시나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76% 상승한 110만 원의 효과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프레임이 조금 좋았는데 오늘 기아차, 모비스 전부 다 0.3%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세에 동참하는 모습이고 포스코만이 한 0.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로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1.37% 상승하면서 33만 4천의 효과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5% 급등하면서 28,900원의 효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을 지금 갭 상승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잠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사실 주식을 사긴 샀는데 요새 조금에는 덜 삽니다. 한 1,400 정도 샀고 어제 약간 특징이 또 기관들이 조금 팔았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시장에서 대략 2,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시장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밑으로 계속 지수를 하방으로 가져가진 않습니다만은 매수 강도가 약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수급마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이 오히려 둔화됩니다. 즉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지수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베이시스가 0.8 정도 미만에 있을 때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조금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침에 지금 외국인 매수보다도 기관 쪽에서 오히려 2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을 좀 당기져온 모습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투신 쪽의 매수가 조금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기관 쪽 매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역시나 250억 정도가 전기전자물 업종에 거의 베팅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기세가 몰리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포인트 상승한 2012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까지도 강세 움직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굉장하네요. 흐름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단기간에 좀 상승이 좀 가파른 모습인데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38.13포인트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5% 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와 반대적으로 코스닥은 조금 약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0.62%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조금 약한 모습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는 뭐 그 지난 8월달이죠. 작년 8월달 고점이 545포인트였던 돌파이고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봉 차트보다는 조금 월봉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좀 보여드렸던 화면이기도 하지만 자, 545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길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저항과 지지력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계속해서 언급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550포인트가 지금 현재 2009년 5월달부터 계속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0포인트 장기 그 저항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을 보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자,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본다면 자, 어제와 조금 마찬가지로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과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그와 좀 유사한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20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1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기관이 전체 집계를 내보면 한 74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IT 하드웨어 쪽으로 한 14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와서 그 IT 최근에 뭐 정치 테마도 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그 반도체 부품 그리고 스마트 부품 관련주들의 어떤 매수가 최근에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좀 힘을 내고 있지만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힘이 빠지게 된다면은 좀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반도체도 한 2.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뭐 ICD, 뭐 인터플렉스, 터사나이메탈 그리고 네페스 그리고 SFA, 원익 IPS, 이녹스와 같은 좀 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좀 주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나라 FPCB 시장이 전 세계에서 30% 정도 어떤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인쇄를 구입하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지막 결론을 해보자면 부품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으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종목 잠깐 보겠습니다. 3위 갖기 주셨었는데요. 4.7%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홀딩 가능한 겁니까? 네, 3위 학기는 중국에 대한 성장성 굉장히 좋고 3위 학기 자체 제품이 10대 중국의 시대 상품으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뭐 중국의 시장성은 무궁무진하고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중국과 FTA가 체결된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밸류에이션 3,000원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중장기적으로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아나텍스를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의 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국내 2위의 반도체 설계를 주로 영역하는 템리스 업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그 LCD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최근에 IPF에 채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이 설계를 담당하는 템리스 산업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티콘이라고 하면 그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 LCD 모니터와 노트북 이런 TV, 10인치 이상 대형 그 LCD 패널에 탑재되면서 LCD 구동칩의 이 데이터 양을 조절하고 화질을 개선해주는 그런 디스플레이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그걸 경기해보겠다는 어떤 그 둔화
장기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공모가가 17,000원대였는데 주가도 지금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원인들은 이제 이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보다는 이 TV양 이런 제품 매출액이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정리적으로 회복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세대 제품군으로의 그 제품 라인업도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아무래도 TV를 출시할 전망으로 있고 이 초기 아무래도 TV는 이 증착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52인치 대형판을 사용했을 때의 그 제로 효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동사가 PI 기술이라고 해서 이 T콘, 타이밍 컨트롤러와 LCD 구동칩을 연결하는 LDI를 인터페이스에서 기술로 지금 선정이 되면서 역시 이제 그런 PCB 간소화와 더불어서 발열, 노이즈 감소 등의 어떤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이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아무런 TV 제품에도 이 동사의 이런 PI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양성 여력이 좀 있는 그런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을 좀 기대하고 주시는데요. 동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200억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80억대와 17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1,733원대를 전망하고 있고 현 주가 PER 7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저점 밸류에이션 한 PER 10배 정도는 정해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에서 시가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나패스 주셨는데요. 장 초반에 2% 급등하기도 했다가 지금 한 0.8% 오릅니다. 얼마쯤 사볼까요? 네, 12,000원 지금 가격대에 매수 가능한 그런 매수가를 설정해드리겠고요. 목가는 13,000원까지 일단 짧게 13,0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500원 한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장 공략주 아나패스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달러원 환율이 2원 정도 올랐었고요.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90전 상승한 1124원 8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4월달 총선 이후에 이런 시행 여부에 좀 불투명하다는 이런 전망에 재무장관 회의가 15일에서 어제였죠. 어제에서 20일로 이제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재료 자체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OJ에서 어제 자산 매입 한도를 10조엔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달러화 환율이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의 이슈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현재 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매수도 매도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5일 이평과 20일 이평 사이에 한 3원 정도의 좁은 레인지 등락 연출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판단이고요. 수급적 이슈로는 삼성중공업과 이제 삼성중공업의 수주 관련된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달러원의 하락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라던가 그리고 이런 내고 물량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채권 시장 움직임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채권 시장 오늘 소폭 강세에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관의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 조정에 채권이 강세로 되돌림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여전히 국내 기관의 유동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3.45%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5%에서의 대기 매수가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채 선물의 순매도가 잦아들면서 이런 요인들도 국내 기관들의 심리적으로 호전될 만한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1,000계약 이상 순매도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출발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 그리고 3.45%에 대한 단기적인 저항이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소폭 강세 되돌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경제지표 실업률이 3.5%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이런 실업률이 경기 후행지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용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록에 아무래도 시장에 좀 많이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본 증시가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케이 지수 지금 9,140.3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9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이었던 9,152.39포인트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대세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온 소식이 OECD에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세 번째 경제국인 일본의 경제 회복이 주요 선진국의 성장 모멘텀을 이끈 원인이었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 OECD에서 13일 발표한 복합 선행지수, 그러니까 CL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OECD 회원국들의 경기 전망이 낙관으로 돌아섰다라고 전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의 CLI는 지난해 11월 100.2에서 지난해 12월 100.4로 올랐습니다. 그 서방 선진 7개국, 그러니까 G7이죠. 그 G7의 CLI도 지난해 10월부터 100.2, 11월에 100.4, 그리고 12월에 100.7로 두 달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원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11월 101.3에서 지난해 102로, 그리고 일본은 101.7에서 101.9로 올라서 각각 석 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러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회복 가능성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루어 보아서 이제 시장과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그 모멘텀과 그리고 인식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에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BOJ,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 그 자산 매입 펀드 규모를 30조 엔으로 확대했다고 그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금융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자산 매입 펀드 규모를 30조 엔으로 확대키로 결정을 했고요. 신용 대출 규모는 기존 35조 엔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제 그 BOJ 뱅크 오브 재팬이 자산 매입 규모를 동결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했고요. 극심한 엔고 탓에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일본 경제가 흔들리자 BOJ가 그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0에서 0.1%로 동결이 됐습니다. 만장일치였고요.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출발과 함께 이슈와 함께 체크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출발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겠습니다. 코스피가 불과 지금 장 시작한 지가 17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장중에 2021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장중에 지금 3.5%나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이닉스도 장중에 5% 이상 급등이었습니다. 전기전자, 금융주, 또 증권주 중심으로 오늘 장이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하창범 팀장님, 오늘장 특징주가 있을까요? 예, 특징주는 오늘 크게는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성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이닉스만 살펴보면 하이닉스 오늘 한 1,400원 상승한 28,900원입니다. 사실 어저께 공시가 나왔죠. 어제 2월 14일 기준으로
그동안에 말만 듣는 하이닉스는 SK텔레콤의 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안정성 상당히 제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주인 찾는데. 하지만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을 한 21% 확보하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의 회장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이게 또 하나 호재였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일단 뭐 국제 신평사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 회사채 등급을 B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로 1단계 올렸고, 그런 것 자체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하이닉스가 어떤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외자 도입이라든지 자금을 확충할 때 조금 더 금리도 낮고 금액도 많이 빌릴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업황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일본 LP가 계속 삐걱거립니다. 삐걱거리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어떤 노리는 치킨 게임에서 하이닉스는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됐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글쎄요, 갭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재로만 봤을 때는 이제 29,000원에서 3만원 정도 주가는 어느 정도 제자리 찾기가 됐다 생각을 하고, 디램 경기를 반영하는 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장은 하이닉스를 먼저 봐주셨으니까요.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장중에 4.6% 급등을 합니다. 113만 원을 단숨에 회복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LCD 부문 사업 부문을 분사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반에 말 안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있으면은 따로 뭐 특수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옛날 같으면 학생 주임 뭐 학생 교육실이 있겠죠. 그쪽에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내에서도 뭐 여러 사업부가 있죠. 멀티미디어, 뭐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LCD가 있는데, LCD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삼성전자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분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호재라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적자가 나는 사업 부분을 떼냈다는 부분이 먼저 호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적자가 나는 사업 부분을 떼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양적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지만은 이런 적자가 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떼내면서 실적에서 이제 질적인 어떤 성장도 동반적으로 이제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자 나는 사업부의 신경이 이제 조금 안 써도 되니까 기존에 그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 휴대폰 쪽으로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강화가 됐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 어쨌든 LCD 사업 부분이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일단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LED 쪽이죠. LED 쪽이 상당히 좀 경쟁력이 큰 기업인데, 일단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같이 넘어오게 되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제조 장비라든지 그리고 제조 어떤 사업 분야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부분인데 어떤 제조된 상품이 틀리다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LCD 사업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휘는 디스플레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을 집중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한 30조, 매출도 상당히 큰 규모로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대 어떤 디스플레이 회사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삼성전자만큼의 어떤 경쟁력도 확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도 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이 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기존의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던 그런 OLED 사업이 이제부터는 대형 TV 55인치라고 그러죠. 이번에 그 CS 2011 출시가 됐지만 그런 이제 조금 그 한정이 됐던 그런 OLED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쨌든 양쪽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113만 8천 원으로 올려놨는데요. 하 팀장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데 시장이 좀 앞으로 판도가 좀 변화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제가 볼 때 않을까요? 오늘은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라는 게 그 삼성전자가 사실 뭐 LCD 분사하고 SMD 합병해서 어느 정도 하는 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오늘 수급줄이 본다 그래도 사실 가장 세게 오른 업종은 전기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SDI는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빠지고 있고 또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만 봤을 때 202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증권주가 상위 업종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약간 지금 시장에서 고점 경계를 조금 보고 있는데
기관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 지수만 놓고 보면 상승이 맞지만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한번 저는 돌다리 조금 두드리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정도는 워워가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제 오늘 체크 포인트도 함께 좀 짚어주세요. 예, 어쨌든 뭐 삼성이 좌우면 좋긴 좋은 겁니다. 지수는. 예, 그런 말씀드리겠고. 예. 유럽은 글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은 또 그 1차 구제금융 지원할 때 그 짝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 2달 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역시나 한 2달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가장 근래 들어오는 거는 사실 3월 중순 정도에 만기적으로 국채가 좀 도래하는 게 있고 그제는 계속적으로 뭐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취소가 돼버렸죠. 그래서 만나봤자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전화통화라면 대신하고 20일 정도에서 나오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리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추가 긴축안에 대한 이행을 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미지근하다는 거. 확약서가 아마 트로이카 팀을 아직 안 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내부적으로 그거 확정 짓고 서류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난항이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미국은 사실 어저께 지표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미국이 어제 그 소매 판매가 기대치보다 안 좋아서 그렇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한 0.4% 증가도 나왔는데 시장은 일단 약간은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에서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0.8이었는데 0.4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미국의 소매 판매는 12월 달보다는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지표는 조금 좋게 나온다. 하지만은 시장이 조금 묻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장은 조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 잠깐 종합주가지수 보면 글쎄요 사실 지금 장에 다들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2000포인트 뭐 중요하냐 안 하냐. 왜 그런 말씀 하냐면 저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고 또 하나가 올라갈 때 오늘처럼 삼성전자만 올라가 버리면 빚 좀 개설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밑으로는 사실 조금 내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실은 매수하려고. 근데 한 1965포인트에서 한 21선이 될 것 같습니다. 2030포인트 정도 주간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저는 뭐 저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느 정도 2020, 30포인트 중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1965포인트 정도 1차 조정이 왔을 때는 조금 비중을 늘리는 조금 생각 있는 매수를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제가 프로그램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아침에 드렸던 말씀인데 약간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화면을 잘 보시면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이 좀 복잡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쪽에 보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 잔고가 증가한다. 주식을 조금 공매도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를 조금 쌓고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 주식 매수 잔고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통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이 들어왔다. 오늘도 5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5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신규 매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도 잔고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매수 잔고가 감소하면서 들어오는 매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쉽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표현이 어렵죠. 그러면 조금 더 와닿게 표현드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코스피 무정 모든 거는 프로그램 시장이 현물 시장을 선도하지는 않습니다. 선도하지는 않는데 현물 스탠스 즉 오늘도 주식을 사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주체별로 한 3천억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리 창구에서 사준다 그래도 프로그램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가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상승 탄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종목별 수익률 게임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자세히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아무리 뭐 좋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물도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조금 들어오긴 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한 13%를 차지하는 회사가 4%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 밴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965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쪽에서 이 202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는지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를 할 건데 최근에서 자꾸 어떤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서 어떤 파생 시장 그리고 연결된 프로그램 시장까지 조금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조금 주춤을 했었는데 오늘 쪽에서 한번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은 코스피 200 지수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200은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갭 부분을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지지자까지 보였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200 지수가 먼저 움직여 준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이렇게 요 갭 부분이죠. 갭 부분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돌파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기관 조정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쪽에서 2020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동향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선물 매수를 좀 현재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997계약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이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이전에 그 계속해서 6천 계약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오늘 매수가 조금 단계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끌을지 모르겠지만 요 선물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서줘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물 매수 치면 이제 매도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청산해 나가면서 매수를 늘려나가는지 부분도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키포인트만 말씀드려본다면은 선물 매수 동향 그러면서 2020포인트에 대한 어떤 종가에서 돌파한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상했던 시장 예상과는 조금은 아침 쪽에서 틀리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잠시 이 시각 코스닥 특징주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데요. 코스피가 201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어제 무디스의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에 그리스 정치권의 추가 긴축 합의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영향으로 14포인트 상승한 2017포인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IT와 증권 업종이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0선 초반에서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투자 전략을 권고합니다. 예,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에 맞겠다 하셨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들을게요. 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플랜트 설비 업체인 일진에너지입니다. 지난 2008년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에도 매출 1,008억 원, 2010년에는 1,319억 원의 실적을 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1,050억 원을 달성해 위기 이후에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진, 울산, 일산, 열병합, 평택 등 모두 6개 화력발전소의 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핵심 기자재인 인곳 생산 장비인 단결정 성장장치 생산 능력도 연간 500여 대에 이르는 등 태양광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일진에너지의 이 같은 성장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일진에너지의 기술력은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아틀라스라는 장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3세대 원전이 진도 8.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가상 실험을 통해 입증하는 가압경수로 종합효과 실험장치로 원자력 기술을 평가하는 척도 역할을 합니다. 국내 대기업만 참여해온 스마트 원자로 컨소시엄에 중소기업 참여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또 3중 수소 저장 장치는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성공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국내 석유업체 시설이 대부분 40년 이상 노후화돼서 시설 교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다 중동 국가들이 최근 정유, 석유화학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글로벌 플랜트 시장의 업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투자 전략자 보죠.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요. 일진에너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네, 현 주가는 PER 12배, PBR 1.7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2월 10일 90만 주 이상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상승 추세에 전환한 모습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주들의 주가도 좋아서 20% 정도 목표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스코 6,300원에서 6,550원, 목표가 7,7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합니다. 예, 일진에너지는 오늘 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니까요. 이보다 좀 조정받은 가격대 사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 코스닥 특징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창문 팀장님, 이제 업종별 전략을 짜주셔야겠어요. 예, 뭐 오늘 뭐 삼성전자의 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 종일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일단 제외하고 저는 그 코스닥에 보면은 요새 오늘 많이 오른 특징주 같습니다. SM이라든지 YG엔텍 오늘 4에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제가 몸살이는 2월달이라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과 요새 계속 안 맞네요. 올라버립니다.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그 YG라든지 3대 엔터 회사죠. 이제 SM이라든지 JYP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JYP를 제외하고 나면 대규모 유상증자 됐죠. JYP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우회 상장을 한 영향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큰 그림에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오르는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월 말 정도가 되면 증자 물량 조금 나올 것이고 최근 SM 같은 경우가 서울의 한강에 보이는 신사옥을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큰 메이저 어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IPO라든지 주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현금 자산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됐고 2012년도부터는 디지털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 큰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아무래도 현금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즉 돈을 쓰는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을 때는 음원 관련주들은 2012년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초반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주를 보는 방편이고요. 그나마 긍정주를 보는 거는 최근에 소녀시대 같은 경우가 미국의 유명한 어떤 토크쇼에 나간다든지 유럽 쪽에서도 무슨 토크쇼에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SM 측에서 어느 정도 언론에 뿌리는 노이즈 마케팅 성격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K-팝 열풍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밀어주면서 먹힌다는 것이고 SM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K-팝 밀품은 조금 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는 디지털 음원 관련주에 비해서는 오늘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추격할 건 아니고요. 2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 벌써 중순인데 하순 이후에 만약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 하두기 때문에 일부 부품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좀 잘 가는 게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오늘은 삼성전자의 어차피 LCD 분사설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만은 지금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 $500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 하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3,500달러. 그러니까 한 4,000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부 다 합치면은 1,300억 조 정도 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살 수도 있는 정도의 애플의 주가다 말씀드리겠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좀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겠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50조입니다. 애플이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는 애플과 경쟁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역시나 삼성전자 쪽에서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올해도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특징주만 좀 뽑아봤는데 PCB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작년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좋은 거 몇 개 유망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PCB 쪽에 들어가게 되면 연성 회로 기판이라 그럽니다. PCB라는 거는 그래서 대덕 GDS라든지 인터플렉스, BHI 이런 종목 좀 관심을 받는데 그 중에도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신고가도 달리고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 러브콜이 받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상당히 고가권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약간 조정을 보였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B 소재 쪽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한 3% 오르고 있는 이녹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품 쪽으로 가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핸드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2개 정도가 거의 메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애플에도 들어가는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35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에 좀 관심 가지시고 또 파트론이라든지 자화전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향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애플 향이 됐든 간에 아니면 LG 향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 이상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메인 부품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삼성제 주가가 상당히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고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꼭 같이 다른 여타 종목 들어가지 말고 이 종목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IT, 금융, 화학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IT 뭐 상당히 잘 가고 있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매수를 하는 업종들을 살펴본다면 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고 IT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오늘까지 합친다면 뭐 1,700 정도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를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운수 장비 같은 게 조금 단발성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현대 기아차 먼저 실적이 벌써 나왔고요. 나왔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부품주를 한번 본다면 뭐 화신이라든지 그리고 DIC, 뭐 SL, 현대유화, 한일 이화 같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가 좀 상당히 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조금 코스닥 쪽에 부품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화신 같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화신 같은 경우 뭐 그 조향 장치라든지 그리고 뭐 셰시라든지 이런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뭐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011년 같은 경우 631억 정도 어떤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폭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5종목 같은 경우는 그 화신과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상당히 큰 폭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과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리스 문제로 해서 그 자꾸 유럽 이슈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이슈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지금 그 매수를 한번 좀 지금이 조금 기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좀 격화가 됐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 의회에서 긴축안이 좀 통과가 됐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문제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직 독일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고요. 그리고 어떤 1차 구제금융 당시에 긴축 이행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2차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불거질 거죠. 어떤 신뢰 문제가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조금 격화가 된 이유가 이 부분 신뢰가 깨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민간 채권단에서 어떤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로존 그리스 내에서도 어떤 긴축 이행안에 대한 그 승인이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위에 유로존 국가들의 어떤 신뢰가 그만큼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15일 그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구제금리 결정이 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 유럽 이슈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되면 그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환율, 즉 금융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 기회를 인해서 요번에 어떤 그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조금 조정을 이용한 매수 계속해서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IT 쪽하고 그리고 금융 그리고 화학 쪽을 한번 꼽아봤는데 LG화학이라든지 화학 쪽 같은 LG화학 그리고 호남석유, SOL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뭐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조금 그 힘이 좀 강한 종목입니다. 기업은행, 뭐 우리은행, 우리금융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IT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 쪽에서 뭐 삼성전자 그 분사 때문에 좀 충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 어떤 의견은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T 자동차는 계속 갈 건데 자동차 중에서는 부품주 쪽이 낫겠다 하셨고요. 또 금융과 화학은 조정받을 때 매수 괜찮겠다. 정태근 전문가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을 들을 텐데요. 하창봉 팀장님 종목 보이십니까? 예, 오늘 뭐 저는 개별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장 자체는 개별주는 매매해도 되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YG원입니다. YG원 이름만 들어보면은 무슨 IT 회사 것 같습니다만 IT는 아닙니다. 금속 쪽 만드는 거고 공작기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톱이라든지 호환성 공구를 만드는데 공작기구 입장에서는 세계 5대 정도 메이저에 들어가고 또 하나 보면은 엔드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드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작기계에 부착돼 가지고 이렇게 금속을 깎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는 기구를 엔덤이라 그러는데 이 YG원에서 그런 걸 만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 산업은 다 들어가죠. 공작기계 같은 거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철강, 건설 모둠에 모든 그 전방 산업에 다 들어가는 메인 어떤 부품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공작기계 자체가 이런 쪽에 관련이 됐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실적 발표됐습니다.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YG원이 2011년도에 흑자 전환을 제대로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000%가 증가하면서 357원 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만 해도 이 회사의 주가는 3,000원 하던 것이 대략적으로 18,000원까지 대략 한 5배 이상의 급등을 했습니다. 회사가 대대적인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업 순이익이 턴어라운드 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어느 정도 최근에 한 12월 달에 고가를 행사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고맙게도 제가 생각한 매수가 밑에 있네요. 예, 15,500원 밑에서는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저께 실적 공시 나오고 오늘 아침에 정권사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바로 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15,500원 정도에는 조금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한 17,800원, 손절가는 14,200원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목표가보다도 손절가를 좀 잘 지켜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 사실 가장 주가가 상승인 탄력이 붙고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한 목표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창봉 팀장님 관심 종목은 개별주 중에서 YG원을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좀 전에 말씀 그 엔드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현장 용어로 말씀드리면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신 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일단 오늘 저 같은 게 메일유업이라는 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에 그 자사 제품 가격들 좀 인상을 했습니다. 분유라든지 그리고 커피 가격을 좀 인상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올해 좀 반영이 될 것이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사 제품뿐만 아니라 제로투세븐이라는 그 유아복을 생산하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그 성장이 계속해서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매출 같은 게 119억, 그리고 2011년 같은 게 178억, 그리고 올해는 마찬가지로 한 223억 정도의 어떤 매출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장기적인 추세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그 IHQ라는 종목에 좀 한번 예를 들고 싶습니다. IHQ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여드린 IHQ 보여드린 이유는 마찬가지로 멜리업도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IHQ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기술적 반등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기관들이 한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 딱 줬습니다. 일단 17,700원에서 18,200원 정도 사이 줬는데, 일단 18,000원 이하 가격권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22,000원까지 IHQ까지 본다면 22,000원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한 2만원 정도 보고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셨어요. 매일 유업을 주셨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먼저 선착순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